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는 건 제가 처음 오늘 뵙는 것 같아요. 거의 저하고 비교 체험 극과 극이네요. 저하고도. 왜 그러세요? 중간쯤이신 것 같은데.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아니에요. 조 변호사님. 네. 정말 무슨 일 없으세요? 아니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이제 한 5, 6개월 돼 가서 한번 해봤어요. 예, 미용실, 샵을 한번 가볼까 해서 아는 분이 또 한번 해주신다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유, 근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조금 오버하시고. 네. 그 정도. 힘드네요. 네. 뉴스쇼를 위해서 정말 멋있게 하고 오신 조순주 의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꼭 모니터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 라디오 재판정. 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챙겨야 할 판결이 있어서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그 네. 최종 판결이 금요일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심과 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깼었죠. 대법원은 8월에 13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을 갖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파기환송심이 15일 날 이제 곧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대법원의 의견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지, 아까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대법원의 의견을 깰 것인지 또 관심이 많아진 거죠. 1,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했고 3심에서는 아니다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돌려보낸 결과가 오늘 나온다. 네. 금요일에 나온다. 그건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뭐 유승준 씨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통상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걸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면 파기환송심은 거의 100% 그 전 대법원의 견해를 따라갑니다. 그래요? 그걸 바꾸면 또 핑퐁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 비자 발급해줘라. 이걸 따를 것이다. 해줘라라기보다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그 말이 그 조금 말 다른 아니에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건 그대로 따라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를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네요. 예전에 있었던 처분은 위법하다 하면 그 처분은 버리고 그때 신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이유로 비자 발급을 못 해주겠네요라고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그때는 합니다. 그 이유면은 이번엔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LA 총영사관에서 또 거부하면은 또 그걸로 또 소송 걸어야 된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네, 극단적으로는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에 요번 건은 취소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안 된다. 그렇죠. 대법원의 비자 견해를 보통 따라가니까요. 제 생각도 그런 게요. 사실은 2005년 이후에 이렇게 뭐 이제 유승준 씨하고 비슷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사례가 많았다,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유승준 씨만 지금 요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비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대법원 취지를 생각한다면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아마 자기들 원래 원심을 깨고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그러면 좀 시끌시끌 하겠는데요.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5일 날 판결 나면 그날부터 바로 입국 가능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다시 비자를 받아야죠. 그러네요. 다시 신청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럼 그렇죠. LA 총영사관에서 이번에 다른 이유로 또 거부하면 또 그걸로 소송 걸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다른 이유로 거부할 게 있을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유승준 씨는 지금 F4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관광 비자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와서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누리고 부동산 거래도 가능한 게 F4. 네,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꼭 받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한국당을 아예 못 밟는 건 아닌데 꼭 굳이 그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아니 어쨌건 병역 기피해서 해외로 가서 못 들어오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또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죠. 유승준 씨는 그래도 내가 몇 년을 못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거고. 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거는 이제 선택은 우리 대중들이 그 뭐 유승준 씨가 방송하는데 우리가 방송을 안 보고 싶은 분은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분이 노래를 만들어내면 안 듣고 싶은 분은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라고 분들이 생각하는 있는가 분들도 하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건 다른 네. 것도 아닌 병역에 관련된 거다. 이거는 우리 정부, 우리 총영사관이 얼마든지 국민 감정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예. 계셔서 자, 여러분의 문자는 보내주시고요. 뭐 금요일 재판 결과는 이미 나온 것 같은데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어떻게 될지 하여튼 끝까지 보죠. 자, 라디오 재판정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한 번쯤 재판정에서 다뤄봤음직한데 사실은 안 다룬 주제예요. 악플 얘기. 그 중에서도 악플 처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악플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 아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오늘 제가 방망이가 이거 여기다 두셨어요? 제 옆에다가. 방망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것만이 묘안은 아니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선택부터 듣죠. 백 변호사님. 그것만이 묘안이 아니더라도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 형사처벌 강화해야 된다. 조 변호사님. 예, 저는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하고요.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 일단 악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플이란 건 어디까지예요? 일단 제일 많은 게 거짓말, 허위사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예. 소문을 퍼뜨리는 거. 예.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심은진 씨 사례. 심은진 씨 그 가해자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최근 징역 5개월. 악플러. 징역 예, 5개월을 맞아요. 선고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뭐 심은진 씨가 뭐 어떤 남성 연예인과 무슨 좀 노골적인 성행위 같은 걸 묘사해가지고 글을 올렸던 이제 그런 거짓말. 거짓말 일단 제일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욕설이죠. 모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을 알리는 것도 그럴 것인가는 세모. 사실이에요. 이런 거예요. 뭐. 제일 많은 게 네, 네. 이제 불륜을 저질렀어요. 네. 어떤 여성이. 근데 그 남성의 부인이 그 여성의 회사에다가 내 남편과 뭐 이렇게 했던 여자를 회사에 잘라라 뭐 이런 걸 올렸어요. 요거 명예훼손이거든요. 사실적시 네, 명예훼손. 사실 알려도. 근데 요거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 말씀하시겠지만 이것까지 명예훼손의 범죄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악플의 범죄에 넣을 것인가 네. 말 것인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악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예. 허위 사실과 모욕 두 가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요. 예. 보통은 이제 허위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 두 가지가 악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임수경 전 의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 예. 빨갱이고 통일의 하이에나다. 허허. 라고 쓴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이 들어가 있진 않죠. 그냥 평가잖아요. 예. 이런 것은 모욕죄로 해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 최진실 씨에 대해서 그분이 동료 연예인에 대해서 사채를 빌려줘서 결국에 괴롭혀서 동료 연예인이 자살에 이르게 했다라는 글을 굉장히 쓴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뭐 이러한 허위사실.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형 받은 경우가 뭐 있었죠. 두 개는 명백한 악플이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적시인 경우는 좀 애매한 면은 있다. 사실 적시인 처벌은 경우 받아요. 처벌은 받아요. 네. 예, 처벌은 지금 받아요. 우리 법에서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죠. 또 해외 사례는 그렇다면서 해외 흐름은 예, 해외는 그렇습니다. 거의 없죠.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이면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조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지금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야 되는 건지인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아까 이례적이라는 표현 썼죠. 예. 예, 심은진 씨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악의적으로 악플을 달았을 경우가 실형으로 5개월이었어요. 진짜 악의적이고 예. 진짜 오래 달았는데도 그리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타블로 씨, 타진요. 예. 유명했죠. 그때 소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여기 입학해서 저기 졸업한 거 맞다라는 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달았죠. 예. 그 경우에 한 번 실형 나왔다 결국은 집행유예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 과거에 어찌 보면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예. 그때 피해하고 지금의 피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 제가 김현정 씨를 막 이곳저곳에서 막 저 여자가 뭐 이러면서 뭐 하라고 다 했어요. 기껏해야 몇 명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댓글을 딱 달았다 쳐보세요. 차원이 다르죠. 100만 명이 보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럼 이거 피해 정도는 엄청나요. 맞아요. 이 엄청나게 피해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커졌는데, 그리고 소위 유명인들, 연예인들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몇 가지 있는데, 처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도 실형 5개월? 이게 국민 법감제 맞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처벌, 형사처벌, 이거 민사가 아니고 형사처벌 강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어요. 대부분 지금 분위기는 이거거든요. 특히 설리 씨의 이 사망 사건 계기로 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거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악플이 형사처벌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를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있고, 그냥 비방을 하면은 모욕죄로 처벌되는데 두 범죄가 다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예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고려해서 계속 고소 취하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대중들이 좀 유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소를 강경하게 하면 오히려 본인이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겁만 주고 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형량을 강화해가지고 그러면 댓글이 청정해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가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은 그냥 형사 처벌만 올라가고 그것이 실제로는 댓글을 그렇게 청정하게 하는 역할을 못할 거다.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조두순 사건 났을 때 그 아동에 대해서 그 끔찍한 성피해,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벌에서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형을 원래 30년까지 가능했었는데 50년으로 올렸어요, 국회에서. 조두순 사건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동에 대해서 성폭력이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을 높인다고 해서 그거는 너무 돈도 들지 않고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냥 통쾌한 거예요. 국민 법감정에는 맞는데 실제로 그러한 악행이나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데는 형벌을 올리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통계나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다른 부분이에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이번에 거죠. 한 포털 사이트 뭐 얘기해도 되죠. 다음 같은 경우는 연예면의 댓글을 아예 그냥 없애버려 닫아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 방법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다음은 엄청나게 피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 조회수가 올라가죠. 클릭률이 확실히 떨어진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요즘 연예인들이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지 않다. 고소 취하를 해서 처벌이 약해 보이는 거지 애초에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 사실이라는 게 한두 사람한테 퍼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퍼지기 때문에 여기서 고소를 취하면 사실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최근에는 끝까지 가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예전에는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심심치 않게 기사 보면 최근에도 뭐 심은진 씨 사례도 있고 뭐 손나은 씨 사례, 물론 거기는 나중에 확인하고 이제 용서를 해줬지만 누군가를 찾고 용서를 해준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 처벌을 올린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해요. 형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악플을 많이 다니까 실형을 사네. 그러면 확실히 심리적으로라도 덜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고, 조 변호사님은 형사처벌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대안부터 대부분 생각하자. 벌금인데요, 초범이면. 해보고도 안 되면 형사처벌까지 강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것부터 가는 건 아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굉장히 쉬운 대안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만약에 형사처벌 강화 쪽으로만 간다면 형량 몇 년, 몇 글자만 고치고 그럼 그 논의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은 악플에 대해서 삭제 처리를 한다든가 블라인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정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해볼 만큼 지금 해봤느냐 그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거 지금 다 해보고 이러는 거냐.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합니다. 악플러들이 굉장히 심해지면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을 피해자가 나서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또 그 사람 신원은 또 피해자가 또 알아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면은 형사님이 또 고소한 사람 오라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국가적인 그런 작용을 거쳐가지고 지금해야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너무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연예인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형사처벌 강화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조 변호사님은 여전히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춤하고 법원에서 위축되는 거. 예,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좀 올린다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형량을 올려봐야 지금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그런 말로 인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벌금이나 반복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 주기가 사실 힘들어요. 실형난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요. 자, 여러분 좀 보내주시고요. 요 사이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해주세요. 그 손나은 씨 같은 에이핑크의 손나은 네. 씨 같은 경우에 왜 본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 신상을 찾았어요? 이거 당연히 경찰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악플러 신상? 그거를 네. 저희 펌에서도 사실은 그런 악플에 대해서 고소 작업을 좀 이제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예. 형사님이 안 찾아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CSI나 여러 가지 드라마 보면은 뭐 실오라기 몇 개만 가져가도 단서 몇 개만 가져가도 뚜뚜뚜뚜 하면서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소하는 측에서 실무상 예. 누구누구가 나에게 가해를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해야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째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결정적으로 더 그랬던 거는요. 예,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땡스타그램. 예, 땡스타그램에 악플이 많았는데 거기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거기서 자료 제출 거부했습니다. 아, 외국계 회사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조 변호사님, 예. 오늘 정말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결과가 조금 어깨가 처진 채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악플 지긋지긋하다. 내가 피해자 아니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91%대 9%. 악플에 대한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확실히 더 강화해야 된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조 변호사님 예. 약간 충격받으셨어요. 아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9% 여러분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요. 악플을 예. 정말 없애야 된다는 것에 국민 정말 뜻이 문제 똘똘 뭉쳐 심각하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우리가 확실히 짚으면서 오늘 인사드리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